최근 캘리포니아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뉴스 곳곳에서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한 캘리포니아 부동산 임대와 매매 시장에 대한 저의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성공적인 미국 투자를 돕는 글로벌 프론티어 에셋의 고미연입니다. 최근 캘리포니아 팰리세이드 지역에서 시작된 대형 산불이 LA 일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소식들이 뉴스 곳곳에서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번 산불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무려 2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명인들의 피해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산불로 LA 대표 명소인 게티 빌라 인근이 훼손되었고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씨의 베버리힐즈 자택이 전소됐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산불 피해로 인한 추가적인 인명, 동물, 그리고 재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전문 투자자문 회사 대표로서 근본 재해 발생으로 인한 부동산 자산의 손해, 미국 보험사들의 동향 파악,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임대와 매매 시장에 끼칠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우선 이번 화재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의 부동산 시세는 얼마 정도일까요?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자 가장 큰 피해 지역은 LA에서도 북부의 해안가에 있는 말리부 지역인데요. 이 말리부는 미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 중 한 곳입니다. 미국 부동산 웹사이트 리얼터.com에서 확인해보면 이 말리부 지역의 중위값 주택 가격은 무려 450만 달러, 약 65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러한 화재 소식, 사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일전에도 이런 적이 계속 있었죠. 산불이 반복되면서 주택보험 문제도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새로 자문하게 된 고객 중에 한 분은 이런 것을 도와드린 적도 있어요. 그분이 아주 예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할 때 부동산을 구입하신 집이 있는데 주택보험이 계속 거절이 되는 바람에 저에게 이 주택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화재보험을 들 수 있는 보험회사를 찾아달라고 요청이 온 적도 있을 정도로 기존에 보험이 들어있던 집들도 보험회사들이 철수하면서 보험 가입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캘리포니아의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캘리포니아에서만 많은 보험회사들이 약 280만 건의 주택보험 갱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올스테이트, 스테이트팜 같은 대형 보험회사들은 화재 위험 지역에서 보험 계약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한국 분들에게 좀 첨언을 해드리면 아니 무슨 집을 사는데 보험이야. 우리나라는 화재보험 드는 경우가 없잖아요. 거의. 그런데 미국은 이 보험 가입을 해야지만 대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살 때 미국인들에게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상황입니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철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손해 규모가 너무 상상 초월이다 보니까 이런 보험회사들만 비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8년에 발생했던 캠프 산불 같은 경우에는 125억 달러, 하나로 따지면 무려 18조 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피해를 남겼는데 이러한 손해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더 이상 화재보험 서비스를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하지 않기로 한 거죠. 화재보험 취소된 사람들은 어떻게 주택에 관한 리스크를 관리하게 될까요? 민간 기업들은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Fair Plan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Fair Plan은 화재 보험을 커버해 주는 보험인데요. 문제는 이 플랜은 보험료가 너무 비싸고 보장 범위가 다른 임차인간의 소송이라든지 상해 보험 같은 것들은 커버리지가 되지 않고 오로지 화재 보험에만 국한되는 제한적인 커버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산불은 주택보험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은 분분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 인구가 이주할 것이다. 그리고 매매가 어려워지거나 보험료 상승으로 인해서 주택 소유자들이 수익성이 약화된다든지 비용이 증가한다든지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두 번째로 산불로 인한 복구 비용과 환경 손상은 해당 지역의 매력을 떨어뜨려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떠날 것이다. 투자자들에게 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의견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전문가들은 산불, 보험, 그리고 부동산 가치 하락이 맞물려서 무려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 위기와 유사한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이미 기존의 주택 보유자, 부동산을 구입하시려고 알아보고 계획하시고 계셨던 분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계약을 하시고 계약금을 넣으신 분들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피해 지역의 주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주정부와 카운티와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계속 협의를 하면서 정책과 지원책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확정안이 나온 상태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화재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재산세는 캘리포니아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납부하지 않도록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출 이자는 일정 기간 동안 대출 이자를 유예해 주거나 아니면 감면해 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대출 이자는 결국에는 보험회사가 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협의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정책 변화를 모니터링 하시기를 권고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문제거든요. 이분들은 보호도 받지 못하시면서 동시에 계약금은 내셨고, 이분들은 사실 대출과 보험에서 거부당할 가능성이 지금 커진 상태예요. 계약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 잔금을 치르신 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법상 본인이 보호받으실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지, 그런 컨틴전시 플랜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아마 계약금을 내셨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계약 캔슬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실 거예요. 그래서 전 주인에게는 안타깝지만 계약이 진행 중이신 분들은 전문가, 중개사와 변호사와 잘 상의를 하셔서 계약을 취소하실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들 중에서 재난지역에 투자를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던 분들은 모니터링 하시면서 당장 급하게 사실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은행이라든지 보험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일단은 업무를 중단해버린 렌더라든지 보험회사도 많기 때문에 몇 달 정도는 주정부라든지 카운티나 민간 회사들의 정책 변화를 좀 시간을 두시고 모니터링 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이처럼 산불과 같은 천재지변은 불시에 찾아오는 외부 리스크로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리스크 관리가 미국 부동산 투자에서도 안전하고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 캘리포니아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투자하면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한 캘리포니아 부동산 임대와 매매 시장에 대한 저의 의견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임대 시장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단기적으로 캘리포니아 일대에 지금 12,000채 정도의 집들이 전소됐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파트먼트라든지 컨도미니엄도 포함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집의 개수로만 보면 훨씬 더 피해가 클 거예요. 그래서 임대 시장은 중단기적으로 굉장히 캘리포니아의 임대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정부가 어떤 특별한 규제책을 내지 않는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막아버리지 않는 이상은 단기적으로는 이 임대 시장은 임대료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아마 캘리포니아가 주 중에서도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주 정책의 특성이 좀 있어요. 그걸 감안했을 때는 임대료 상한에 대한 어떤 규제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 저의 예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매매 시장의 얘기를 해볼게요. 매매는 단기와 중장기적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캘리포니아의 이 자연재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의 거래량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은 부동산을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망설인다든지 긍정적인 영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보합이거나 아니면 일정 기간 동안은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고 매매 시장은 원활하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단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렌더라든지 보험회사들이 업무 자체를 스탑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은행과 보험회사들이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에는 긍정적이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캘리포니아 부동산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 이유는 수요와 공급으로 좀 나누어서 볼게요. 공급 측면에서는 지금 있던 집도 안 그래도 집이 부족한 곳인데 몇만 채가 타버렸잖아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가 기존에도 주택 공급이 굉장히 부족했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런데 지금 무려 몇만 채가 타버렸거든요. 이 몇만 채가 탄 걸 다시 공급하려면 몇십 년이 걸리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그래도 부족했던 공급 지역이 있던 집도 탔고 앞으로의 공급도 굉장히 차질이 생길 것이다. 수요 측면에서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주거지, 근거지, 우리가 정착해서 몇십 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은 곳을 떠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지역이 자연재해가 없나요? 다 있습니다. 완벽한 파라다이스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악영향은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의 집값은 다시 우상향을 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한 피해와 주택보험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습니다. 자연재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철저한 대비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근방 화재가 어서 진압되고 정상화되길 바라며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해야 할 주요 추가 정보가 생기면 빠르게 다음 영상으로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